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뭐 살짝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횡보세라고 봐야 되겠죠. 뭐, PPI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는 뉴스는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11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7.4%가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에도 0.4%, 이것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구나.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다시 또 돌았죠. PPI 세부 내역 중에서 보게 되면은 상품 쪽이 0.1%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전월비로 0.1%면 오를 수 있는 만큼이죠. 근데 이제 서비스 부분이 0.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부분이라는 건 상품 부분은 이제 상품 가격이고 서비스 부분은 주로 이제 인건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 임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견조하다. 지난번에 ISM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는 연준이 제일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임금 부분인 것 같아요. 고용도 어느 정도는 이제 브레이크는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고용도 보게 되면은 지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늘었고 요즘에 이제 해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 부분도 브레이크는 일단 걸린 듯 싶은데 단지 이제 임금 부분은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경계성 움직임을 좀 보였다 봐야 됩니다. S&P 500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지금 100일선 부근에서 100일선 지지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깨지냐 안 깨지냐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발표될 CPI가 있겠죠. CPI 따라 가지고 밑으로 한번 깨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나쁜 쪽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이제 예상치만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기대감도 없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반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이 빠진 기술적인 반등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완화되느냐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좀 반등이 나온 겁니다. 달러도 이제 그런 똑같은 이제 기조로 달러 지금 브레이크는 일단 잡혔습니다. 달러가 요즘에 이제 한참 하락을 했는데 달러가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는 빠진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지선이 있는데 이런 봉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지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뭐 지금 그림상으로만 본다면 한 108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이제 결국에는 CPI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유가는 요즘에 하락 추세인데 또 저가를 또 깼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는 이게 브레이크가 어디쯤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질 경우에는 유가는 이제 65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70불은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는데 70불이 깨지게 된다면 65불까지는 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시진핑이 사우디 가지고 이제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달러는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러 빠지는 부분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 나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달러 빠지고 유가 빠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괜찮은 신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CPI가 이제 13일 날 있고요. FMC가 그 다음 날 이제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합니다. 뭐 이번 주는 뭐 요거 봐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도 이거 보고 또 파월 연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이제 한번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재반등에 성공을 하느냐 이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CPI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느냐 이 관건인데 지금 예상치는요 7.3%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7.7 나왔으니까
0.4% 정도 더 둔화될 걸로 보는 겁니다. 7.7보다 위쪽으로 가령 올라갔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7.8, 7.9 그리고 8.0 이상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 근데 전월비 대비해서 낮은 뭐 한 7.5 정도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은 시장이 흔들렸다가 또 이제 아래 거를 다는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보고 있습니다. 이번 FMC 같은 경우도 그래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목표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시장은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브레이크가 일단 좀 잡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1선 부근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좀 잡히는 형태인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밑에 뭐 61선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심하게 깨질 경우에는 2300을 살짝 하회하고 깨지는 정도까지도 뭐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 관망은 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FOMC 때까지는 또 최소한 CPI 발표 때까지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관망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주말에도 나왔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본토하고 홍콩 간의 무격리 이제 격리가 없는 이동 전망 내년 춘제 이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가 이렇게 완화된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괜찮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뒤에는 2배까지 확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차량용 반도체 중에 한 30%를 전력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제일 이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기대감 섞인 또 뉴스도 나와 있네요. 내년도에 기대감이 더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그 소련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주변국들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있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군비를 좀 증액을 해가지고 상당히 무기를 좀 이제 많이 사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지금 전 세계 유력한 굉장히 이제 큰 무기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워낙 무기들을 많이 구입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도 납품이 빨리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납품이 좀 빨리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미국의 이제 무기들하고 호환이 된대요. 탄약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들, 특히 이제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탱크 이런 것들이 잘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 섞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i3 시스템 준비해 봤습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산업체를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 부품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적외선 센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왜 야간 투시경 같은 걸로 보는 이제 그 적외선 센서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하고 있고요. 적외선 센서가 우리 뭐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야간 투시경 군인들 이렇게 쓰는 거 방독면처럼 생긴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탱크 같은 경우에는 탱크에 들어간 야간 투시경은 한 개당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통 한 2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탱크 한 대당 한 1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미사일에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종 무기의 야간 투시경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뭐 대규모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긴다. 또 이제 그 전장용 그 야간 센서들이 이제는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야간 센서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지금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55억, 작년에 비해 가지고 290%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123억, 올해 비해서 2배 이상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뭐 쭉 올라가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 반등이 2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0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정도 관망하다 보면 시장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